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5가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명문대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아무래도. 아, 아무래도 명문대를 졸업하지만 아직까지는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인맥,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명문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명문대를 졸업한 그 멘토들이 있습니다. 멘토들이 이구동성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공부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야만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명문대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을 안 다닙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 거의 인터뷰할 때 보면 저는 학원을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시간적인 절약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위 학생들의 이제 한정을 둘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은. 근데 그 시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공부의 가장 큰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기본은 스스로 공부의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스스로의 어떤 공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타율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공부에 대한 강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면, 이거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인터넷이나, 과외, 학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공부 실력이나 이런 거는 각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를 어떻게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학생들과 또 어머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떤 공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중1 때부터 저는 민사고가 목표입니다. 민사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게 어떤 학교에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고를 갑니다. 아니면 전 하나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벌써 보통 다른 학생들과는 다릅니다. 왜? 이 학생은 분명한 확실한 어떤 고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부 계획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공부를 잘할 수 없다인데요. 공부 계획은 하루부터 짜는 겁니다. 하루, 주간, 월중, 그리고 학년까지 공부 계획을 자기가 스스로 짜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공부 계획을 어릴 때부터 짜잖아요? 이 공부 계획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적을 당연히 향상시킵니다. 어떤 확실한 계획이 이제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다. 그럼 중간고사를 한 달 반 전부터 어떤 과목별로 공부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 대부분 이제 벼락 공부를 하는데요. 벼락 공부가 딱 표가 나는 것이 고등학교 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계획을 꼭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선생님 저는 인터넷 강의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강의야말로 정말로 어떤 거 선행적으로 문제집을 미리 푼다든가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분야를 예습하고 미리 선행해서 한번 학습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바로 들으면서 어떤 학습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미리 듣고 복습 과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꼭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 자,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내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세 분이다. 그러면 세 분은 각각의 반을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뭐 세 반씩 나눠서 들어가신다든가. 자, 출제합니다. 문제 출제할 때 이 세 분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30문항을 출제하면 10문제씩 나눠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각 반에 내가 가르쳤나, 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쳤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중요하겠어요. 시험 보기 한 10일, 일주일 전이 그 수업에 진짜 밀도 있게 여러분이 집중할 때입니다. 왜? 시험에 대한 관계된 거를 다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학원 숙제를 한다든가, 뭐 친구하고 장난을 친다든가, 이렇다면 이 학생은 완전히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가리키지 않은 곳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년치의 출제 원안을 보고 완전 다르게 다르게 내는 게 그게 시험 출제의 어떤 규칙입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막 학원에서 기출문제 이렇게 두껍게 해가서 그걸 가지고 막 암기 과목 같은 거 시험 보려는데 그것도 그것만 믿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잘 아실 게 뭐냐면 공부 방법, 수준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율적으로 부모님이 어디서 뭐 친구한테 뭐 동네 친구한테 듣거나 아줌마한테 얘기 들어서 뭐 이 학원이 좋대더라. 그럼 나 그 학원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절대 학생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공부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자녀가 어디에 맞는지, 예.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한번 시험 본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을 내가 결정한다 할 때면, 수학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자녀와 같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수학 학원에 가서 얘가 못 푸는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모두 자기주도학습 과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 언제까지 시킬 겁니까? 중학교 언제까지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학원 선택도 자기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 환경이나 이런 거 자기가 기술적인 게 모자랄 때 부모님이 같이 협조적으로 자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선행 말씀드리면, 저는 선행은 뭐 간단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행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자기 자녀가 기본 성적도 안 되는데 자꾸 선행 쪽으로만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떤 과정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고등학교 가면 예를 들어 수학 선행을 하고 갔어요. 수의까지.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봤습니다. 첫 시험 중요하죠? 뭐 50, 60이 나와요. 예. 이게 뭐죠? 그 학생을 뛰어넘듯이 선행을 한 겁니다. 문제만 푼 거죠. 예, 수학 문제만 푼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직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상당히 좀 경계하는,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선행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 걔가 고등학교 가서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선행했는데도.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죠?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할 거예요. 수학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선행 선택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복습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과목 중에 영어 수학은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 예, 하루 일과 중에 영어 수학은 계속 자기의 그 계획서에 매일매일 넣고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방학이 오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학이.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2학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학을 부모님들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게 문제가 있었다면 새롭게 자녀와 스케줄을 다시 짜시고 계획을 잡고
이번 방학당 한 달 동안을 아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부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공부 방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